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와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강의가 어렵기도 하고 노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최대한 재밌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필기하셔도 되고,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고. 우선은 일단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서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석으로 오늘 공부할 것에 대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슬러시 2개를 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자기가 적고 싶은 걸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적은 이 주석에 적은 것에는 프로그래밍이 실행되거나 컴파일될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적고 싶은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석에 오늘 공부할 내역을 몇 개 적겠습니다. 일단 변수란 진짜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알면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보통 변수 앞에 var, let, const 같은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에 말했던 ES 버전별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가 ES6 이전, ES6 이후로 나뉩니다. 즉 ES5까지겠죠. 자, ES6 이전에는 var이라는 키워드에 자기가 적고 싶은 변수명을 적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값을 하나 할당하겠습니다. 1을 할당하죠. 일단은 할당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선언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변수랑 키워드 변수명만 적으면 선언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선언과 할당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var 테스트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변수에는 1이란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 적은 게 var은 키워드, 테스트는 변수명, 1은 값입니다. 그러면 이 1이란 값이 테스트에 들어간 거죠. 이걸 한번 console.log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일단 출력 내용 지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저장은 안 해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1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변수는 1이란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 콘솔 로그는 값을 출력하는 건데, 밑에 출력할 때 이 테스트라는 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한 겁니다. 다시 내용을 지우고, 그러면 이제 ES6 이후에서는 어떻게 하냐? let과 const가 있습니다. let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변경할 경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test2는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est2를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console.log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test2의 값은 무엇일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네, 3이 나왔네요. 왜 3이 나왔을까? 맨 처음에 5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할당을 했습니다. 3으로. 값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2는 3이 돼서 이 로그를 찍었을 때는 테스트2는 3이 되는 겁니다. 즉 let은 아까 적었던 것처럼 값을 바꿀 경우가 있을 것 같은 변수를 let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const는 뭐냐? const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입니다. 상수. 즉 바뀌지 않는 값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3은 10이라는 것을 값을 할당하고 console.log 이제 테스트 3을 하면 10이 나오겠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3을 아까 테스트 2처럼 이제 3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1, 3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까지는 잘 왔네요. 근데 테스트 3에서 에러가 터져버립니다. 왜냐? const는 이제 상수, 즉 값을 못 바꾸는데 값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var, ES6 전까지는 var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요놈들이 생겼을까? 단지 값을 변경할 값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var은 이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var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 스코프, 즉 펑션 스코프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는 현재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는 var 같은 경우는 호이스팅이란 게 됩니다. 이 호이스팅이 이제 뭐냐? 이 펑션 보통 자바스크립트에 함수란 게 나중에 배울 건데 함수처럼 시작할 때 가장 위로 올라간 이런 것을 이제 호이스팅이라고 하는데 선언전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var a는 10이다. 그런데 a 10은 다섯 번째 줄에서 이제 a는 다섯 번째 줄에 선언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선언 전에 이렇게 해도 값이 a가 출력이 됩니다. 다만 undefined라고 값이 없는 걸로 선언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네, undefined가 떴죠. 보통 나중에 배우는 함수에서는 이럴 경우 함수 값이 제대로 나오는데 호이스팅이 돼서 근데 a 요놈 이 var 키워드로 사용한 변수는 이게 호이스팅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undefined. 그래서 굳이 에러도 아니고 보통 이런 경우는 레퍼런스 에러라고 해서 떠야 되는데 뭐 자바나 여러 가지 언어에서 다 이런 경우 에러가 뜹니다. 근데 이 var 같은 경우는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요 말이 뭐냐? 예를 들어 var a 바로 밑에 var a는 20으로 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저장한 후 실행을 하면 20이 바로 다시 선언이 돼서 20이란 값이 찍힙니다. 이게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요. 하지만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엔 let과 const로 해보겠습니다. let b는 10, let b는 20, const 좀 물어보고. 자, 바로 신텍스 에러가 생겨버립니다. 왜냐? let은 재선언이 안 됩니다. 값 변경은 가능합니다. let은 아까 말했듯이 랩은 딱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꾸고 저장하면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20으로 제대로 지키죠. 여기 A가 이거고 그 다음에 B가 요놈입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콘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C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에러가 터집니다. 굳이 실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콘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에러가 터지고 이렇게는 당연히 에러가 터집니다. 재선언이 되지 않기 때문에 var은 이렇게 재선언 문제도 있고 이상한 호이스팅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레벨 이제 스코프 레벨이 블록 스코프 레벨이 아닌 펑션 스코프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스코프란 게 이런 식으로 이 태그 안에 여기서 만약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 스코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스코프 안에 만들어진 이 변수를 이 스코프 안에서 찍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허나 뭐 자바나 뭐 코틀린 아니면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이 스코프 안에 만든 변수를 스코프 밖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은 가능합니다. 자, 저장하고 찍으면 10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스코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 스코프, 유효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절대 이 값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발은 함수 스코프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let이나 const를 해봅시다. const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러가 터집니다. 왜냐? 이 스코프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이 스코프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나올 수가 없는데 var은 나올 수 있지만 얘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var은 쓰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전에 말했듯이 var은 현재도 많이 쓰고 있으며 주의만 하면 됩니다. ES6 같은 경우는 전에 말했듯이 약간 뭐 바벨 이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곳은 안 쓰고 쓰는 곳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보고 var을 쓰면
var을 사용하면 되고 let과 const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let과 const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 전에 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추가로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비교의 방법은 이것도 나뉩니다. ES5 때와 ES6 이후. 보통 ES5에서는 보통은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S6 이후에서는 object.is라는 것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차이가 뭐냐부터 알아봅시다. 일단 이 두 개로만 하면 값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하게 되면 값과 타입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object.is도 똑같이 값과 타입까지 비교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의 이제 타입 결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자바 같은 경우는 뭐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하여 이 변수의 타입이 int인 걸 선언을 합니다. 뭐 다른 어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다이나믹 타입, 즉 키워드를 적고 이렇게 변수명 뒤에 값을 적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얘 10이니까 이제 int구나 확인을 해서 이 변수의 타입을 int로 바꿔버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var 데이터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보기 위해선 당연히 콘솔 로그를 쳐서 이 타입 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입 옵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여러분이 이제 타입을 확인하고 싶은 이 변수를 딱 적으신 다음에 일단 지우고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 데이터의 타입은 넘버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넘버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이 데이터는 10이면서 넘버인 타입입니다. 그러면 r data2는 10. 요 놈은 이제 스트링 타입이겠죠. 문자열. 왜냐? 보통 자바스크립트나 모든 언어는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자 타입입니다. 뭐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문자를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내용을 적든지 이렇게 내용을 적든지 혹은 백틱이라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보통 이 백틱을 쓰는 경우 나중에 템플릿 리턴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때 보통 많이 쓰고 보통은 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이게 아니구나. 이 데이터와 데이터2는 같냐? 방금 말했던 값만 비교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두 개 값이 같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장하시고 실행을 하면 true, 같다고 뜹니다. true면 같아, false면 다르다인데 이 문자 열식과 숫자 식은 같아. 왜냐? 값만 보니까. 하지만 타입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현재 넘버 타입, 얘는 스트링 문자열 타입입니다. 이 두 개를 그러면 이번에는 자 타입까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펄스가 뜹니다. 왜냐? 값은 같은데 두 개 타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펄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썼던 오브젝트 이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할 데이터와 두 번째 비교할 데이터. 저장을 하고 지워준 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펄스입니다. 왜냐?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값은 같지만 타입까지 비교를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줄로 하겠습니다. 세 줄. 자바스크립트는 뭐 변수 선언식 키워드를 var, let, const 등을 써서 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의 값은 다이나믹 타입으로
나중에 결정된다. 3. 그리고 비교하는 방법은 이것 두 개. 값만 비교, 값과 타입까지 비교. 이것도 값과 타입까지 비교.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뭐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앞으로 이것도 한번 보고 읽고 구글링 해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